그런데 지난 한 6, 7년 동안 박원순 시장과 김세용 사장 시절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매입 약정 임대라는 집을 사들이는 정책을 막 쓰기 시작해서 서울 시내 곳곳에서 다가구 빌라를 1년에 뭐 한 10,000개 이상씩 사들였어요. 서울 시내 곳곳에 있는 다가구 빌라 값이 올라가니까 소형 아파트 값이 오르고, 소형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중대형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오히려 집값을 자극하는 자극제가 된 거예요. SH공사에서 최근 골드시티 그리고 골드타운, 골드빌리지 개발에 대한 좀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각각의 개념을 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서울 시내에다 짓는 건 골드빌리지, 그 다음에 경기도에다 짓는 건 골드타운, 강원도나 이런 지방에 짓는 건 골드시티. 서울에 있는 은퇴자가 보유한 강남에 있는 예를 들어서 사론평 아파트를 우리한테 팔거나 50% 지분만 매각하거나 우리한테 임대를 놔달라고 하거나 하면 우리가 이 서울에 있는 집을 활용하고 강원도에 우리하고 지방개발공사가 지은 골드시티로 이주를 해서 이런 곳에 가서 한 40, 50평짜리 주택을 구입해가지고 주말이면 자녀들이 내려와서 콘도처럼 쓰고, 강원대 쪽 이쪽으로는 삼척 쪽에 외국 유학생, 강원대 의과대 뭐 그 의료원, 그 또 병원도 들어가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네, 병원이 네. 거기 병원이 생겨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잘 구비되어 있는 곳이라서 해변까지 뭐 걸어서 천천히 나가도 될 정도로 위치가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곳에, 그러니까 전국에 이런 땅이 굉장히 많아요. SH공사는 서울에 땅이 없고 자본만 가지고 있어. 돈만. 지역의 개발공사와 손을 잡고 미국의 무슨 선시티 뭐 이런 것처럼 전국에 그런 걸 개발하겠다. 그게 이제 골드 시리즈입니다. 그 SH공사가 이 골드시티라든지 이런 지방, 경기도 이런 쪽에 좀 해당 사업에 좀 뛰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한데. 1기 신도시를 지을 1990년에 서울 인구가 1060만 명이었어요. 1060만 명. 그때는 1,000만이 이상이었던 거죠. 네. 30년 동안 120만 명이 줄었어요. 경기도에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를 지면서 신도시를 건설한 대로 이주를 한 거야. 100만 명이. 1060만이 940만 명이 됐고, 경기도는 같은 기간 616만 명에서 1365만 명으로 750만 명이 늘었어. 그러니까 서울에서 100만 명이 가고 지방에서 600만 명이 경기도로 왔어. 경기도의 30개 신도시에 한 신도시에 10만 명씩 300만 명이 늘었고 경기도 인구는 6, 700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방은 다 소멸되고 서울은 인구가 늘어나지도 않고 서울은 개발이 더뎌졌어요. 지금 이 시내는 600년 된 도시고 강남이나 이 강동은 60년 된 계획도시입니다. 서울은 60년 된 계획도시 용적률을 지금 200%에서 350%까지 늘려준다고 하는데 경기도는 30년 된 신도시도 200%를 500%까지 늘려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경기도로 인구가 빨려 들어가듯이 하고 경기도 인구만 폭발적으로 늘어서 경기도는 남북도로 지금 쪼개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뭔가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그럼 뭐가 잘못됐냐? 경기도에 신도시를 건설하더라도 서울로 출퇴근할 필요가 없는 분이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공가가 생겨서 외부에서 또 그 젊은이들이나 신혼부부가 그걸 사용할 수 있는데 서울 집값이 비싸니까 서울 신혼부부와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직장인이 이제, 경기도로 가서 교통은 교통대로 막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 해서 경기도로에다 우리 SH가 가서는 서울로 출퇴근할 필요가 없는 분들을 중심으로 그 신도시를 만들자. 이제 그런 것이 골드타운. 서울에 있는 분이 지방으로 멀리 가시면 골드시티. 네. 나는 서울에 계속 살고 싶어. 골드빌리지. 그 다음에 이제 지방도 골드시티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외국 유학생, 국내 유학생이 해외 갈 필요 없이 지방으로 가는 겁니다. 지방에 외국 유학생들이 좀 그런 수요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을 배우려고 오는 학생들이 전부 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와요. 네, 그죠. 지방에 좋은 시설을 해놓고 하면 공부에 집중하러 얼마든지 외국 유학생들을 지방으로 유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중장기 계획, 이거는 뭐 SH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서울시장께서 준비를 해하고 시범 사업을 해봐라 해서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최근에 그 SH공사 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매입 임대주택 특히 이 부분이 좀 부진하다, 공급 실적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임대주택을 지을 택지가 없어요. 10여 개의 택지마저도 지난 10년간 LH가 다 차지해 버려가지고 우리 SH가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을 부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한 6, 7년 동안 박원순 시장과 김세용 사장 시절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매입 약정 임대라는, 우리는 집을 건설하는 회사인데 집을 건설하지는 않고 집을 사들이는 정책을 막 쓰기 시작해서 서울 시내 곳곳에서 다가구 빌라를 1년에 뭐 한 10,000개 이상씩 사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시내 다가구 빌라 값이 폭등을 했어. 매물이 부족하고. 서울 시내 곳곳에 있는 다가구 빌라 값이 올라가니까 소형 아파트 값이 오르고, 소형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중대형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오히려 집값을 자극하는 자극제가 된 거예요. 이건 시민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부작용이 큰 정책인데 왜 이런 걸 하지? SH가 직접 지면 아파트 20평은 2억이면 짓는데 왜 4억, 5억 주고 그걸 빌라를 사들이러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보니까 주문한 데가 참여연대나 무슨 그 박원순 시장과 좀 친한 그런 시민단체들이 이걸 계속 요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물량을 막 엄청나게 늘려놨어요. 올 한 해도 36,000개인가 되고, 35,000. 우리 회사에도 한 5,000개 정도가 할당돼 있었는데 3월 달에 원희룡 장관께서 내 돈이면 안 산다 한마디를 하니까 36,000개에서 LH가 할당된 게 한 25,000개 되는데 한 4,5,000개 사고 LH는 중단했어요. LH가 가장 물량이 많은데 그걸 중단하니까 그럼 LH 가서 왜 매입 안 하냐고 항의를 해야 될 참여연대가 LH 가서 안 하고 SH 보고 와가지고 5,000개가 할당됐는데 한 3,000여 개를 샀어요. 올해 약정한 것만 600개, 한 몇백 개라고 해가지고 10몇 프로라고 그러고 우리가 사들인 게 한 60% 되는데 그 왜곡된 숫자를 가지고 비판을 하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다고 하더라고. 나는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에서 도대체 나와서 지난 10년간 왜 이런 국민 세금으로 주택 기금을 투여해서 멀쩡한 땅까지 팔아다가 빌라나 다세대를 마구 사들인 이유가 집값이 폭등하는 시기에 그 결과 7월 달에 갑자기 디스커버리 펀드라는 거를 수사하러 왔어요. 우리 SH공사 압수수색 영장인 걸 가지고. 디스커버리 펀드가 뭐냐면 참여연대 출신 장하성, 김상조가 거기다 투자를 했다가 돈을 빼냈다는 그 장하성 씨 동생이 하는 펀드인데 미국에 있는 채권 사는 펀드가 매입 임대 사업에 자금이 유입돼 가지고 지금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허점이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그 허점을 지금 찾고 보완하는 작업을 하면서 제도를 좀 개선 중이고, 그 다음에 국토부하고 지금 서울시 이렇게 이제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 매입을 하는데 국가의 책임 있는 것부터 하자. 예를 들어서 반지하 주택처럼 국가가 허가해 줬는데, 근데 사실 반지하 주택은 우리 SH가 허가해 준 것도 아니고 SH가 사야 될 건 아니거든요. 또 사용도 못하는 주택이 많습니다. 반지하 주택이라 사들여도 과거 정부가 허가해 준 책임이 있고 그런 곳에 사는 저소득층들을 주거 상향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하자 해서 그런 걸 이제 주로 사고 있고, 이 매입 임대주택도 질이 좋거나 가격이 합리적인 것들을 좀 사들이고 있고, 지금은 아파트는 못 사게 해놔가지고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주택 가격이 침체되고 주택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었을 때 이때 이제 공기업이 그 소형 아파트 같은 걸 좀 사준다든지 하면 시장의 숨통을 좀 트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처럼 저렴할 때 좀 사서, 아파트는 수리를 해서 임대를 놓으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선호하는 주택이니까 회사에도 또는 국가 재정에도 서울시나 이런 데 예산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주택 매입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작년 국정감사 때도 갑자기 그 참여연대하고 그 무슨 도시연구소라는 네. 데하고 특정인들이 그 자꾸 나와서 주장을 하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왜 그랬을까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은 택지 개발을 전부 LH한테 서울시는 주다 보니까 주택 공급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임대주택 숫자를 맞추려고 박원순 시장 때부터 주택을 사서 숫자를 맞추기 시작한 거야. 그 다음에 LH도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경실련 분석 자료를 보니까 980만 평? 여의도 면적의 열 몇 배분을 땅을 다 팔아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주택을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사들인 거예요. 다세대 빌라 이런 거를. 그게 또 사들이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신축 약정이라는 게 있어요. 매입 약정. 네. 허름한 단독주택을 거기서 한 10가구씩 사는 주택을 공공이 사들인다고 그러면 그걸 철거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은 갈 곳을 잃고 거기다 새 집을 지면 신혼부부하고 청년이 들어가. 이건 뭐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이 그런 데 가보면 외제차가 거의 뭐 한 30~40%씩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고 그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네, 오늘 김원동 SH 사장님으로부터 뭐 3기 신도시의 좀 SH 공사 개발 참여라든지 그리고 뭐 골드시티 이런 지방 발전 구상안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